엄마 기분 풀려면 네 흉 좀 봐야 돼. 미친 새끼 아니야? 너무 꼴값 사연이다. 진짜 개꿀감이야.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이유가 뭐야?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싫거든. 너 또 짭짤한 애 돼. 근데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티파니나 하자 그냥. 대단해. 당신 정말 배우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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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ches. Welcome to my room. 와우. 아니, 사연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주고 있잖아. 근데 사연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 이렇게 고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사실 고맙더라고. 왜냐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연들이 계속 쌓여가니까 게스트를 계속 부를 수밖에 없어. 너무 좋잖아.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너무너무 기대하던 게스트를 불러봤어. 배우 주현영님 나와주셨습니다. 컴온. 아니 우리가 왠지 만나왔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주현영입니다. 네. 만나봤을 것 같은데 은근히 방송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 같이. 그쵸? SNL 때 잠깐 한 번. 하고 그쵸? 근데 그때도 많이 안 마주치고 맞아. 근데 중간중간 마주칠 일들은 좀 있었는데 이렇게 맞아요. 드디어 아니 퀸갑이 처음 했을 때도 진짜 거의 처음으로 연예인 그 퀸갑이에 대한 DM을 제가 좀 약간 발음도 나쁘지 않아요. 아 진짜로. 왜냐면 어렸을 때 그 영어 유치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어민 학원을 다녔었고. 그렇구나. 온 스타일 봤고. 그리고 또 파주도 제가 파주 살 때 파주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파주 그 윤관 장군 묘 소개하는 그거를 이제 자기 소개를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영어랑도 친숙하기도 해서 약간 동생 역할로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 그쵸? 어떡해. 너무 애기 같잖아. 유튜브 시작했잖아. 맞아요. 그쵸? 주연은 주연영 이거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조회수는 우리 또 킹갑이 또 언니아에 비하면은 아직 너무나도 낮지만은 제가 아마 첫 영상 올렸는데 이제 그 17만이 나왔는데 많이 나왔네. 너무너무 행복했고 앞으로 좀 알고리즘 좀 많이 타가지고 많이 봐주세요. 주연은 주연영. 저도 릴스로 엄청 뜨더라고요. 하는구나. 다행이다. 부디 오늘의 간식을 한번 소개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쉬어가는 코너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의 간식 네. 개떡. 떡 너무 좋아해요. 또 얼마나 개떡 같은 사연들이 많으면 이렇게 개떡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맛있겠다. 트라이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네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첫 번째 사연 넘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포도알 20대 분이세요. 네. 10년지기 친구와 손절했습니다.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올해 29살이 된 퀸입니다. 저는 작년에 고등학교 때부터 찐친이었던 10년지기 친구인 방울이와 손절했는데요. 제가 예민한 건지 그 친구가 잘못한 건지 많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작년 5월 저는 소개팅으로 운명의 남자친구를 만났고 10월쯤 커플링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서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크고 빨리 커플링을 맞추고 싶은 마음이 컸던지라 커플링을 맞추고 나서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공방에서 직접 만든 커플링이었는데 그 커플링 디자인 이름이 밀그레인이었습니다. 디자인명이 적힌 내역서와 커플링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했는데 저에게 DM으로 명품 아니면 그냥 기본 스타일로 하지 뭐 티파니 밀그레인 따라 안겨? 와, 나 진짜 앵부터 소름이 쫙 돋았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앵을 나 진짜 싫어하거든요. 나도 앵 싫어해. 나 갑자기도 싫어해. 갑자기? 갑자기? 맞아. 그럼 티파니 밀그레인 따라 안겨? 아니, 티파니 밀그레인이 뭔데? 티파니에서 제일 유명한 건데? 너 또 짭짤한 애 돼. 방금 티파니 밀그레인 검색해보니까 비슷하게는 하네. 그게 스테디템이야. 근데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티파니라 하자 그냥. 현영씨 느낌이잖아. 현영씨 정말로 대단해. 아니야. 당신 정말 배우다. 아니야. 나는 어디서 놀랬냐면 그게 스테디템이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비트펜이라고 하자. 이게 빨라지는 게 이거 영롱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쵸? 뭐든지 간에 저는 명품을 잘 모르는지라 티파니 앤코의 밀그레인이라는 디자인이 있는지도 몰랐고 뭔가 따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해서 저도 고른 거고 서로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을 땐 밀그레인 디자인 찾아보고 당황한 나머지 친구와 유쾌하게 대화를 끝냈지만 다음날 눈 뜨자마자 기분이 확 나빠졌고 그치. 이거 그거구나.
이런 얘기를 들은 게 너무 속상해서 출근길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아이고. 참고로 방울이는 결혼 준비를 하는 친구였고 티파니에서 결혼 반지를 맞췄었습니다. 아이고. 예전에 방울이와 같이 간 해외여행에서 짭 가방을 함께 사왔었는데 함께 together 저한테 또 짭 뜨는 애가 됐다며 무례한 발언까지 했어요. 제 물건을 산 것도 아니고 커플 아이템인데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하나 싶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다음날 친구한테 근데 상처되는 말인 것 같아서 서운한데 이건 커플링이니까 짭이라는 얘기는 나뿐만 아니라 남자친구한테도 향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당황스럽다. 짭 얘기는 우리 항상 하는 말인데 너 그거 얘기했다고 기분 나쁘다는 게 난 너가 확대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해외에서 샀던 아이템은 짭이라고 해도 되고 너 반지는 뭐 안 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 친구가 기분이 안 좋을까봐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싸갈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 물건도 아닌데? 내가 너한테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한 말이겠어? 그냥 그 반지 디자인이 티파니 거라고 그냥 한 건데 너 짭을 논하고 말고가 난 너무 어이가 없다 지금. 라고 하더군요. 평소에도 말을 너무 날카롭게 해서 쌓여온 상처가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우선 손절한 상태입니다. 우선 손절했다. 친구가 기분이 나쁘다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저에게 확대 해석이라고 하는 친구. 제가 정말 확대 해석한 건가요? 라고. 오케이. 근데 이 둘이 성향이 이렇게 잘 맞는 친구는 아닌 것 같아. 딱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쵸? 딱 봐도. 왜냐면 한 명은 계속 이걸로 상처를 받고 한 명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계속 그 생각뿐이에요. 이 둘이 왜 친구가 됐지? 라는 그치? 생각? 그냥 너무 이거는 성향이 다른 걸 떠나서 그냥 너무 무례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언니 그런 거거든요. 전 완전 F예요. F인데 T가 그래도 반반 있어서 뭐 T 분들이랑 되게 잘 지내는데 가끔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T여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인 건데 무례한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T이셨던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내가 좀 T여서 그렇다고 솔직히 나는 거짓말 못해가지고 나는 T여서 그렇게 거짓말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좀 사례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너무 솔직한 게 그게 뭐 대단히 예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말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겠으면은.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말이 안 나오는데 그냥 손절 너무 잘했고 저도 이렇게 해서 손절을 했던 친구가 있었네. 근데 이런 사람이 주변에 꼭 있어. 이거 티파니 짭 아니야? 이거 밀그레인 거 짭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눈빛이 진짜로 정말로 해맑게 어떤 의도가 없어도 나는 그걸 의도 없이 말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 근데 들으면 기분 나쁠 만한 얘기잖아 사실은. 그치. 누가 들어도 일어나서 진짜 뭐지? 그치? 바로 나오지. 아니 나라면은 만약에 근데 이렇게 현영 씨 진짜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 친구야. 근데 남자친구가 백을 사줬대. 샤넬백을 남자친구가 사줬어.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순수하고 명품백을 잘 몰라. 딱 봐도 아닌 거야. 아니구나. 딱 봐도 조금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얘기해 줄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근데 이렇게는 얘기 안 하지. 그치 이렇게는 얘기 안 하지. 얘기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근데 혹시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렇긴 한데 한번 잘 알아봐봐. 이게 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나는 얘기 못 할 것 같아 심지어. 나는 왜냐면 나 어떤 경험이 있냐면 내가 무슨 신발을 샀어요. 조던 신발을 옛날에 어렸을 때 돈을 모으고 모아서 산 거야.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근데 그걸 신고 데이트를 나갔는데 남자친구가 짭 같은데? 이러는 거야. 진짜 무례하다. 진짜로. 아니 너가 걱정돼서 해준 말이야 짭 같아. 근데 그게 날 걱정해서 하는 말은 아는데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닌데 나는 진짜로 알고 샀는데 짭이라고 하니까 그 이후부터 그걸 안 신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언니? 그거 버렸지. 버렸구나 그냥. 그 나한테 안 좋은 추억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그냥 이 친구는 그냥 친하다는 이유로 그냥 막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해. 나는 친할수록 좀 서로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정말로. 맞아. 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멋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말 했으면 그때 그냥 웃으면서 안 넘어가고 그거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서 욕을 하니까 그때는 못하고. 맞지. 말 못해. 나 말 못해. 무튼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 기분 충분히 나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사연자분이. 근데 또 친구가 나는 또 그게 싫다? 친구는 또
티파니 결혼 반지를 이제 했잖아. 그렇지. 그 상황도 좀 별로야 지금. 그게 별로야. 근데 그러니까 확대 해석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본인 스스로 뭔가 지금 약간 좀 주눅드는 상황이 있으니까 확대 해석을 한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가 너 확대 해석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안 된다고 보는 그래. 거지 친구한테. 자기는 그 티파니 링 해가지고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이분이 이렇게 상처받으면서까지 이 친구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맞아. 이거 얘기 들은 뒤로 뭐 그 커플링 바꾸지 마요. 그냥 끼고 그러니까, 다녀요. 맞아. 전혀 신경 쓸 거 아니고 일단 손절했다고 하는데 나는 또 굳이 그렇게 소모적인 관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나도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됐을 때 풀면 풀더라도 지금은 또 그렇게 지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맞아. 그리고 어차피 뭐 결혼하고 뭐 이러면은 뭐 애 낳고 이러면은 멀어지지. 삶의 속도가 좀 달라지면은 그렇게 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든 또 이어질 관계면 또 이어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케이. 가볍게 첫 사연 넘어갔고요. 이제 네. 두 번째 사연 한번 우리 현영 씨가. 네. 닉네임 뿡뿡이 20대 여성분이시죠. 네,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된 시청자입니다. 저한테는 항상 고민이었던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발표를 너무너무 못한다는 겁니다. 살면서 발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하는 때가 꼭 오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늘 긴장을 심하게 하고 떨어요. 심지어 그렇구나. 목소리도 염소처럼 떨면서 말하게 됩니다. 제가 성격이 내향적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선다는 그 행위만으로도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회피해왔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긴장하고 떨다가 실수해서 후회하는 걸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저도 발표를 자신 있는 큰 목소리로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덜 긴장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현영님 와가지고 넣은 사연이에요. 저희가 게스트마다 이제 넣고 싶은 사연을 넣고 그치. 현영님이 아무래도 그 주기자로 맞아요. 한번 이렇게 확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쵸. 좀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아요. 원래 그러셨어요, 현영님이? 혹시 그건 아니죠? 정말 그 주기자는 정말 그냥 자학 그 자체예요. 진짜? 네. 어떤 누군가를 보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정말로 학교 다닐 때 발표하면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저에게 얘기했던 걸 다 집어넣어서 한 거예요. 진짜? 제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신이 없으니까 제스처가 많아진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랬던 방향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근데 이런 느낌인 거죠. 제스처가 되게 많아지고 손가락에 끝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그 습관이 있어요. 지금도 뭘 할 때 긴장을 하면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이게 힘 들어가. 여기 힘이 이렇게 빡짝 들어가요. 그리고 일단은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내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눈치 보는구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말이 많아지니까 호흡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뭐 말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이 숨이 모자라는 거구나. 숨이 모자라게 되고 그럼 듣는 사람도 막 답답하게 되고 급하고 맞아. 예, 그리고 힘을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긴장 때문에 내 근육이 경직이 되니까 여기도 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하면서 이렇게 좀 떨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조여지면서 그 소리가 나는 여기가 거구나. 이렇게 힘이 되면 이렇게 조여지면서 심지어 발표하다 중간에 저는 미치겠다 하고 운 적이 있어요. 제가. 진짜? 그래서 정말 옆에 있는 제 동료가 왜 그래 미치지 마 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아무튼 그 정도로 좀 많이 떨었었죠. 근데 나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떨어요? 발표할 일 없긴 하지만 나설 일이 많잖아요. 근데 엄청 떨어서 사실 라디오스타 나갈 때도 처음에 그때 화장실에 가서 혼자 잠깐만 시간 좀 주세요 하고 문을 닫고 혼자 하면서 그 심호흡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러니까 청심환을 먹어도 내 심장이 이기더라고요. 근데 라디오스타가 제일 좀 떨리는 맞아. 그거 같아. 뭔가 잘해야 돼. 내가 여기서 뭐 한 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맞아. 저기 또또도 라디오스타 나가고 나서 몸살 걸렸어요. 우와. 진짜. 와 진짜 티 안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표를 잘하는 건 아닌데 즐거워했어요. 되게 즐겼구나. 되게 즐거워해서 저는 나름의 그 퍼포먼스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뭘 들고 하잖아요. 종이 같은 거를. 그러면 뒤에다가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써왔어요. 그러면은 뒤에 또 얌체 같은 애들이 따라한다? 맞아. 따라해. 맞아. 근데 그럼 나는 좀 즐기는 거야. 따라했네 이렇게. 카메라가 더 긴장되세요? 무대가 더 긴장되세요? 저 카메라 완전 카메라. 난 무대. 난 무대가 훨씬 긴장. 나는 무대 쓰기 한 5분 전부터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지라는 생각을 계속. 정말? 왜냐면 제가 라디오를 효진 초이 언니랑 하고 있는데 언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안 떨더라고. 언니 안 떨어. 안 떨도 무대도 안 떨고. 맞아, 나는 맞아. 그럼 그게 뭔지 모르겠대요. 그냥. 언니 대단한 사람. 너무 진짜. 대단한 사람. 저는 무대하기 전에 정말 많이 떨고 카메라는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는 그러니까 뭔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껴지고 저는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을 그래서 되게 편안한 게 좋아요. 근데 무대는 다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나 그리고 관객이야. 날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저는 습관이 이렇게 몸을 때려. 맞아. 저도 좀 때려요. 몸을 막 때려요. 때리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그치. 근데 긴장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힘들기는 한데 맞아. 나만의 어떤 의식 같은 걸 하기는 해요. 이렇게 뭐 때린다든지 이렇게 뭐 주물른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의식 같은 걸 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거예요. 되게 제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진짜 약간 되게 쿨하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여자 애인 척 연기해요. 너무 좋아하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예를 들면 뭐 오디션장이면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다들 뭔가 좀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럼 괜히 갑자기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서 되게 대범한 척해. 되게 담대한 척. 그러니까 머리를 막 이렇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다른 사람이 돼서 그 대기실을 가로질러 그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를 내가 뚫고 지나가요. 괜히 뚫고 지나가서 정수기를 가서 괜히 물을 떠서 몇 마시고 막 이런 거 해요. 왜? 뭔가 약간 그거 뚫고 싶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긴장감을. 거를 뚫고 싶으니까 내가 그런 행동들을 해버리는 거지. 그냥 어떤 무례하거나 버릇없지 않은 선에서 그냥 남 눈치 보지 않고 행동이 그냥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마냥 하는데 나는 그게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되게 괜찮다. 잠깐 그냥 빙의하는 거지. 일단은 현영 씨가 아까 전에 했던 그 이게 힘주는 거, 제스처 많아지는 거, 막 호흡 많아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줄이는 습관. 맞아요. 그런 거 안 하는 거. 마지막에 이렇게 했잖아요. 자신 있는 큰 목소리로 잘하고 싶다고. 나는 이 생각이 오히려 그녀를 더 주눅들게 만들 거라 생각해요. 맞아. 왜냐면 그냥 마냥 크게 내면 아마 그냥 목소리가 쉴 거예요, 이분은. 맞아. 그러니까 안 떤 척을 하는 거지. 안 떤 척. 왜냐면 내 하는 뇌가 속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집에서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청소를 너무 하기 싫어요. 너무 오늘 힘들고 귀찮아. 이래도 설거지하는 척 해볼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도움돼요. 뭔가 설거지하는 척 좀 해볼까? 척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그냥 하게 되더라고. 그래, 그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스르르르 걸어가지고 하는 거지. 맞아요. 맞아. 너무 막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이런 생각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보는. 맞아요. 오케이, 다음. 네. 닉네임 I love it 20대 분의 사연이에요. 커플 그게 어려운 건가요? 사연 좀 별론데요, 제목부터. 뭔가 느낌이 쎄한데?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27살 여자입니다. 저에겐 정말 소중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요. 올해 그 친구를 잃었다고 생각이 들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3, 4년마다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데요. 이번에도 3년이 끝나 또 근무지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산 중턱에 있는 곳으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앞길이 깜깜해졌습니다. 대중교통도 없는 곳이라 출퇴근 방법은 택시밖에 없는데 왕복 25,000원 정도가 나와서 매일 타기엔 부담스러운 금액이더라고요. 그치. 발령 소식을 들은 지 당장 3주 남짓한 시간 안에 월세 집도 옮겨야 되고 차도 사야 했고 심지어 면허도 없어서 면허증을 따야 했습니다. 아이고. 월세집은 간신히 옮겼지만 면허증은 따지 못했고 저는 급한 대로 커플 상대를 구해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이 직장에 제 베스트 프렌드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가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7년지기 친구라 정말 서로 친하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속마음도 서로 잘 터놓는 관계였습니다. 현영아, 혹시 미안한데 나 2달 정도만 좀 커플해줄 수 있을까? 일단은 회사에 카풀해줄 사람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뭐 없으면 나한테 얘기해. 뭐 정 없으면 태워줄게. 내가 근데 한번 열심히 찾아봤는데도 없네. 정말? 혹시 커플해줄 수 있어? 가비야, 내가 보통 출근할 때 아침마다 생각 정리를 좀 하면서 출근을 하긴 해. 그래서 저 카풀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커플이 어려워? 생각 정리?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어. 근데 그건 너무 고마운데 근데 어쨌든 내가 생각 정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정말 정 없으면 아무도 없으면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해줘. 알겠어? 많이 섭섭했습니다. 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이고 월세집과 그 친구 집 거리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가까워서 2달 정도 커플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일 이후로는 이야기해서 친구와 풀고 싶은 마음도 한편은 있지만 커플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말이 나오면 불편한 기색을 보여서 말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친구에게 일단 저는 마음이 많이 멀어진 상황이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으로 관계를 멀리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섭섭할 만한 상황이 맞나요? 맞다면 시원하게 한마디 대신해주세요. 어떡해. 잠깐만, 좀 어렵다.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 근데 이거를 커플해 달라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쉬운 거지. 그 그치. 사람한테 쉽지 않을 수가 있고 맞아. 사람마다 기준이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해서 아니 커플이 왜 그렇게 어려워? 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친구한테는 어려운 일인 거지. 그치. 이걸 내가 왜 어려워? 난 너무 좋은데? 난 진짜 같이 가고 외롭지도 않고 내가 탈 때 뭐 커피까지 같이 사오면서 너도 좋은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할지언정 그치. 너가 좋은 거지 라고 나는 별로야. 나는 너무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가 생각 정리라고 하지만 진짜 가는 길에 노래를 막 크게 부르면서 막 탑백 들으면서 가는 게 되게 낙일 수도 있잖아. 온전히 그 시간이 자기만의 소중한 시간인 거야. 제가 봤을 때는. 현영님 만약에 그 친구가 이런 상황에서 커플을 신청을 하면 현영아 나 좀 태워다 주라. 같이 가자. 근데 또 저는 이 사연자분하고 비슷하긴 해요. 그래 가능하긴 해요. 근데 덜 친하면은 거절하긴 하는데 지금 7년지기 베스트 프렌드면 솔직히 내 밑바닥까지 좀 봤던 친구였을 수도 있고 진짜로 뭐 너무나도 편한 친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상관이 없기는 해요. 저는 그런 편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부탁을 했는데 친구가 나 근데 이것만 나와도 사실은 그럼 알겠어 미안 내가 한번 스스로 해결해볼게 이렇게 난 얘기할 것 같아요. 커플해달라고 안 할 것 같아. 난 근데 근데 만약에 진짜 그치 택시비가 25,000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커플 좀 해주면 안 돼? 나 한 2달만. 그러니까 정말 그런 상황인 거지. 나 좀 섭섭할 것 같긴 해. 나랑 같이 하는 시간이 안 즐거운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나는. 언니 싫어. 뭔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는 같이 가면은 그래도 좋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이해하지. 이것 때문에 또 손절할 건 아닌데. 맞아, 멀어질 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이해하지. 친구 이해해야지. 근데 친구가 커플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말이 나오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 말을 하기가 좀 어렵다. 내가 봤을 때 친구랑 그렇게 안 친했나 싶기도 해. 저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정말 친하다면 친구가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맞아. 야 그만해. 귀찮아. 진짜 귀찮아. 솔직히 내가 일주일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2달은 좀 에바야. 맞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야 뭐 주냐? 너 주입이 주냐? 뭐 그러니까 차라리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친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맞아. 근데 손절하고 멀어질 것까지는 아닌데. 맞아. 그렇다고 서운할 문제도 아니에요 라고 선뜻 말씀도 못 드리겠는데 그렇다고 이 친구한테 나 너무 서운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맞아. 근데 정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내가 서운함을 느낀다. 근데 몰라 내가 좀 그런 건가? 너 생각은 어때? 조금 혹시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맞아. 그리고 2달 만에 면허증 따가지고 차 사고 어려워.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카풀을 하는 순간 그 한 6개월로 난 미뤄질 것 같아. 그냥 진짜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그 생각이 들 것 같아. 진짜 내가 늦잠 잤는데 나 기다리고 맞아. 있으면 내가 미안해야 되잖아. 만약에 야 내가 주유비 절반 해줄게. 아니면 주유비 다 대줄게. 일주일에 5만 원. 왜냐면 일주일에 5만 원도 25,000원이니까 왔다 갔다가 25,000원이라 그랬으니까 5만 원이면은 싸게 먹히는 거지. 그러면 사실 협업이 되는 거라. 아 그래? 그러면 2달 동안 해줄게. 근데 너 무조건 나 나올 때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너 만약에 안 나와 있거나 그러면 나 그냥 출발할 거야. 근데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섭섭하지 않을까? 뭐 저렇게 너 까다롭게 그러니까 너 내 집 앞으로 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집 앞으로 와 있고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난 바로 출발해. 근데 난 너무 친한 친구면 그런 룰 정해야 된다고 보긴 해요. 그리고 커피 엑스트라 핫으로 늘 준비해줘.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난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기분 안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로 맞아. 어떻하고 싶다면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주지 않을까? 좋겠네. 차라리 유쾌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또 좀 제안을. 재밌었겠네. 제가 그 커피도 늘 대령해드리고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있습니다요. 공주님, 네 감사합니다. 맞아. 마차를 좀 빌려 탈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난 차라리 그 유쾌하게 가면 그래. 좀 풀릴 거라고 봐요. 맞아. 7년 베프잖아요. 그래. 근데 사연자님 커플 그게 어려운 건가요? 라고. 어려운 거 맞아. 어려운 거 맞기 때문에 그거를 쉽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섭섭한 마음도 이해가 가긴 가거든. 근데 이미 커플을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커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에 뭔가 진짜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면 좀 더 유쾌하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지. 그럼 일단은 커플 포기. 일단 커플 포기해야지. 뭐 어떡해. 요즘에는 빨리 따고. 다음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닉네임 용용씨고요. 30대 분이십니다. 결혼 직전에 밝힌 남사친의 고백 사연. 이상해. 직전에 밝혀? 왜 밝혀? 저 영원히 묻어두지. 이상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신혼 1년 차인 새댁입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고민인 거 알지만 어디 말할 곳도 해결되지도 않아 여기에 남겨봐요. 저는 남편과 8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문제는 결혼 3개월을 앞두고 가졌던 청첩장 모임에서 제가 한 번도 남자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13년 친구로부터 고백을 받았습니다. 가비야, 나 고백할 게 있는데. 뭐? 너가 이런 시기에 내가 얘기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가 사실 너가 내 첫사랑이긴 해. 뭐야? 구라지? 왜 저래? 거짓말 뭐야? 그래 그런 아니고 내가 일단 거짓말. 사실 이대로 말을 좀 못 꺼내보고 네가 결혼하면 조금 아쉬울 것 같다. 진심이야? 진심이지. 아니 너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싫거든. 근데 와 얼굴 바뀌었어. 현영이. 정말. 참고로 저는 이 친구는 물론이거니와 남편과 8년 연애하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 이후로 마음이 왜 싱숭생숭해졌어요. 그냥 메리지 블루야. 13년간의 우정 서사였던 장면들을 그 친구 시점에서 설명하는데 꽤나 진심으로 저를 오래 좋아했던 게 느껴졌어요. 저를 잘 아는 만큼 제가 싱숭생숭해하는 걸 눈치챈 친구가 저에게 결혼 전까지만 만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지랄하지 마. 왜 저래 진짜. 개꼴값 떨어 진짜. 미안한데. 근데 이거 너무 꼴값 사연이다. 진짜 개꼴값이야. 그쵸? 왜 저래 진짜 꺼져. 저는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 지랄이야 진짜. 너무 실망이에요. 나 진짜 너무 실망이야. 아니 왜냐면 가비 언니 구독자분이실 텐데. 그치. 근데 이 많더라고. 나 우리 너무 구독자 중에 이런 사람이. 왜 그럴까? 저는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친구와 비밀 연애를 시작했고. 읽어야 돼요 이거 진짜. 잠깐만 언니 결혼식을 앞둔 날 눈물을 흘리며 이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니 제가 더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연애하는 3개월간 매일같이 사랑을 퍼부어 주었어요. 고작 3개월. 잠깐이라도 시간이 나면 보러 왔고 매일 장문의 편지로 사랑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살면서 받아본 사랑 중 가장 큰 사랑을 주었어요. 헤어지기로 하던 날 제 앞에서 사랑했다며 오열을 하던 하던 모습도 이거 오바해. 잊혀지지 않고요. 오바이. 정말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안 가요. 저는 가지. 남편과의 결혼을 엎을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 친구와 진한 사랑 후에 이별을 했고 결혼해서는 저도 제 삶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가끔 생각난다는 거 말고는 남편과의 사이도 문제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와 결혼 후 4개월 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저에게 조금도 미련이 없는 태도로 오히려 차갑게 말을 하는 친구의 모습이 너무 낯설고 상처로 다가옵니다. 친구일 때도 이렇게 차가운 애가 아니었는데 정말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다는 게 이런 걸까요? 그런 모습 때문에 정신이 팍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꾸 이제 막 이별한 것처럼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슬픕니다. 오히려 저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끝났을 때는 전혀 슬프지 않았는데 180도 변해버린 친구를 보면 제 삶이 망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대체 그 친구의 마음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마음을 잡고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참고로 그 친구와는 겹치는 지인들이 많아 종종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쓰레기인 거 아는데 이별은 9년 만에 처음이라 너무 힘들어서 저도 적응이 안 되는 쓴소리 팍팍 해주세요 가비 언니. 마지막까지 마지막이 주세요. 와. 가비 언니도 진짜 마음 가비 잡고 언니. 싶어요. 쓴소리 좀 팍팍 해주세요 가비 언니. 나 여기서 이게 맞다 나한테 온 사연이었지라고 지금. 근데 사실 어떻게 안 흔들려요. 뭐 살면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흔들릴 수 있으나 성인이라면 그렇지. 인간이라면. 그리고 내가 어떤 도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라면. 짐승이 아니라면 뭐 솔직히 20대 초반에 막 20살이지 막 21살 됐을 때는 내 삶에 이렇게 재밌는 일이 벌어진다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이가 20대 초반 아니시잖아요. 30대잖아. 근데 나는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연애를 할 때 세 가지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이유들이 없어도 사랑에 빠지는 사람, 그리고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과만 사랑에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만 더 끌리는 사람. 고통도 도파민이거든요. 그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연애할 때 꽤 많아요. 나는 너무 피곤해. 자학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꽤 많답니다. 이 사람이랑 하면 안 되는데 나 왜 자꾸 끌리지? 왜 자꾸 끌리지? 나는 이 남자도 그게 좀 있다고 봐. 굳이 여기서 지금 이 대목에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이랑 지금 사랑을 시작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펑펑 울면서 헤어졌다 그랬잖아요. 볼장 다 봤다 이거 아니야? 그냥 첫사랑이라고 그 아까 그 남자분 있잖아요. 이분이랑 이 사연자분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고 그러니까 친구였나? 똑같아서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너무 잘 맞아 보여요. 사실 지금 결혼 전에 일단 고백을 한 것 자체가 너무너무 후회하기 싫다. 좀 후회하면 안 돼요? 인생에서 후회 안 할 수 있는 인생이 있나? 좀 후회를 해야지 본인이. 후회를 하는 게 뭐가 어때서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해소하려고 지금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나는 뭐 이 여성분도 좀 혼내키고 싶지만 이 남자분이 나는 여자분이 빨리 이 남자분이랑 빨리 손절 쳐야 된다고 봐요. 뭐 종종 봐야 된다고? 그냥 안 보면 되지 뭐. 그래 안 보면 돼. 뭘 종종 봐야 돼. 가족이 아니잖아요. 겹치는 지인 뭐 어쩌라고요. 진짜 안 보면 안 보지. 그리고 이 사람이 딱 뭔가 태도가 바뀌어서 거기 지금 상처를 입은 거잖아요. 남편하고 결혼을 엎을 정도는 아니라면서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 그냥 모르겠어. 그냥 결혼 전에 다 미치나 한 번씩?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신 차려야 돼. 그냥 우리 이렇게 얘기해줘.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 지금 뭐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결혼했고 하면은 정신 차려야 돼. 왜냐면 지금 약간 홀린 것 같거든. 올렸어. 사람이 씌었어. 지금 악기 씌었어. 악기 들려서 들렸어. 지금 되게 평생을
계속 달려나면서 사줘야 될 것 같아. 지금 사실 너무 명백히 잘못한 거고. 정말로 굳이 뽑아보자면 그 남자분이 잘한 거는 결혼하고 나서 차갑게 행동을 좀 이렇게 변했다는 거, 태도가 변했다는 거, 이건 너무 잘했어요. 나 그것도 좀 웃기긴 한다. 왜 또 다 웃기긴 하지. 웃기게 또 변해? 뭐 어쩌라고? 네, 갑자기 눈 안 마주치고 그런 거잖아. 근데 나 왠지 이 남자는 그럴 것 같아. 다른 여사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 전에 나 너 진짜 짝사랑했어라고 할 것 같아. 왠지. 정신 차려야. 정신 차려야 되고. 저는 용용이 정신 진짜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뭐 하는 거야 이게. 옆에 있는 사람 가슴 찢어지게 만들지 마시고 정말 새 인생을 사세요. 용용아 정말 카르마라는 게 존재한단다. 오, 진짜 나 카르마 믿어. 나 완전 믿어. 우리 정신 차리고 삽시다. 우리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맞아.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닉네임 막둥이 20대 분의 사연이에요. 나만 아는 엄마의 비밀 사연. 어머나. 이제 엄마? 뭘까? 엄마 왜 그래? 엄마가 이렇게 문제일 때가 있어. 안녕하세요. 퀸가비 애청자 대학생 구독자 매니저입니다. 약 3년 전 아빠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가정이 불화가 많이 생겼고 아빠가 많은 빚을 지게 됐는데 그걸 엄마가 거의 갚아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부모님이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엄마는 아빠 탓을 하며 원망했고 지금은 예전만큼 부모님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아빠보다 엄마랑 사이가 좋았고 지금은 거의 어떤 일이든 엄마 편을 들 정도로 엄마 무쇠일 정도라 아빠 뒷담을 하는 술자리도 몇 번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본인이 너무 불쌍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동조를 해주고 싶지만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엄마가 바람을 피는 사실을 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99% 확신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고1이었을 때부터 엄마가 아저씨랑 하트를 남발하며 카톡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빠가 없을 때 장문으로 그 아저씨랑 카톡하는 모습을 때때로 목격합니다. 또 제가 엄마 폰을 보고 있을 때 그 아저씨와 대화하고 있는 카톡창이 열려 있어 엄청 당황해하면서 급하게 폰을 끈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엄마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엄마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그 모습을 못 본 척했어요. 엄마는 눈치챘다는 사실을 모르실 거예요. 엄마가 힘들다는 말을 할 때마다 엄마도 잘못한 거 있잖아 라는 생각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걸 간신히 참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 이어 딸까지 자기 편이 아닌 아빠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아빠가 밉지만 불쌍하고 엄마를 좋아하지만 실망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 때문에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퀸가비님이라면 이런 상황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실대로 가족한테 말할 건가요? 아니면 계속 숨기고 살 건가요? 저는 가족이 해체되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 일을 순조롭게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숙연해지는 게 뭐 엄마 아빠 다 사이가 마냥 좋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바람을 핀 건 잘못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또 모른단 말이죠. 맞아. 그리고 심지어 딸도 모르는 그러니까 정말 엄마 아빠만이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사정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저도 이제 딸이니까 우리 엄마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나 근데 바람 알고 있다는 건 말을 못하겠다. 얘기할 만한 주제가 아닌 것 같아. 딸이랑 엄마랑 엄마 남자친구 있는 거 알고 있어라고 얘기할 만한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굳이. 나는 근데 바뀌었다. 난 얘기할 것 같아. 어떻게 얘기할래? 근데 이게 바람을 핀다라는 어떤 워딩은 전혀 쓰지 않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하고 내 사실은 엄마 저번에 핸드폰에 그 문자를 봤어. 혹시 딸한테만큼은 좀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무조건적으로 엄마 비난 안 하고 좀 같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해볼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할 것 같아. 착한 딸.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뭐 힘들었을 거고 그 딸들은 이해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 뭐 아빠도 뭐 어쩌고 뭐 있잖아. 알아서 하세요. 저는 거기까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나까지 피곤해지게 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저는 좀 건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엄마랑 그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나는 그래 우리 대학생 구독자 매니저잖아. 지금은 엄마 편이 더 들고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하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는 엄마가 미워질 수도 있다. 엄마는 왜 나한테 그때 그런 시련을 줬을까 하는 원망할 수 있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잖아. 아빠가 밉지만 불쌍하고 엄마를 좋아하지만 실망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 이게 양가 감정이 지금 되게 엄청 심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둘 다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뭘 풀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나는 너 걱정되는 상황은 뭔지 알아요? 엄마가 얘기를 했어. 근데 막 맞아 나 지금 아저씨를 만나고 있어. 근데 그 이후로부터 막 신나서 엄마 더 얘기하는 거야. 되게 막 대놓고 만나는 거야 이제는. 그럼 난 또 얘기하죠. 엄마 근데 얘기할 거면 엄마 친구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엄마 너무 지금 행복해 보여서 나도 되게 좋지만 나는 또 아빠와의 관계가 있잖아. 그 얘기를 그렇게 내가 편하게 들어주기가 사실 조금 힘들기도 해. 현영아 너는 어쩜 그러니? 너 엄마 생각은 안 하니? 내가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니? 창피해서 너한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창피하다고 얘기했잖아. 창피하다고 느껴지는 거라면 난 그만뒀으면 좋겠어 사실. 그렇게는 못해. 나 너무 사랑한단 말이야. 근데 난 여기 휘말리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난 이 감정에. 난 이 감정에 정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알아서 하세요가 될 것 같아. 진짜 미안해요. 죄송해요. 나 진짜 난 듣고 싶진 않아. 근데 나는 우리 대학생 매니저도 대학생 구독자 매니저도 엄마 안쓰러운 마음 알겠고 또 아빠 한편으로 불쌍한 마음 알겠으면서 또 미운 마음도 너무 알겠는데 우리 막둥이 친구 이제 성인 이제 되고 사회생활을 할 거잖아요. 본인의 인생을 사세요. 엄마랑 이제 좀 떨어져도 돼. 괜찮아. 이제는 엄마 불쌍하고 아빠 불쌍하고 우리 집 가족 왜 이리 둘이 사이가 왜 이렇게 안 좋아. 근데 이제 몰라. 근데 나는 이제 맞다. 너무 우리 가족 진짜 끈끈했으면 좋겠어. 이거에 또 너무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막둥이 진짜 화이팅 하면서 살면 돼. 진짜. 엄마 아빠 알아서 하시게. 알아서 하시게. 6번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희효님이시고요. 20대 분이세요. 내 남친의 비밀스런 이중생활 사연. 취미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취미. 나를 행복하게 해줘. 맞아, 막 뜨개질 막 갑자기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장기 연애 중인 남자친구한테 비밀스러운 계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그 계정은 단순한 부계가 아닌 성욕을 채우기 위함의 용도 같았고 팔로우하는 여자들 모두 그런 부류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진 이해합니다. 아니 하려고 했어요. 근데 X 그러니까 구 트위터도 있더라고요. 이건 얘가 어플 숨기기를 해놔서 몰랐고요. 앱스토어에서 알았어요. 거긴 더 가관이더라고요. 인스타와 달리 수위 높은 사진들과 채팅까지. 남자친구는 전에 바람도 폈었기에 제 자존감은 이미 내려갔었는데 이미 바람도 폈어. 아이고. 또 이러니 모든 게 제 잘못 같습니다. 내가 이 여자보다 안 예뻐서 그런 거 아닌데. 그만! 몸매가 안 좋아서 그런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절 괴롭게 하면서도 한편으론 평소에 너무 좋은 사람이라 사람이라 모른 척하고도 싶어져요. 이런 저에게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뭔가 그 사람들이랑 채팅을 하고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깨름직하지 않아요? 계정을 만들었다는 거는 뭔가 전문적인 스멜이 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인 거고 일단 만나는 사람에게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냥 끝날 사이라고 전 봐요. 아 그래 맞아. 근데 현영 씨 말이 진짜 정확하게 맞는 게 내가 저 여자보다 안 예뻐서 그런가? 이 남자친구 왜 자꾸 이러지? 이게 아니라 자꾸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근데 전혀 아닌 거 알죠? 뭐 여자친구 나 저 사람보다 안 예뻐서 그런가? 내 몸매가 안 좋아서 그런가? 그건 전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은 진짜 하지 말자고 우리가. 맞아. 건강하지는 못한 것 같아. 건강하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 핸드폰을 계속 뒤져보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안 돼. 아마도 자고 있을 때 뭐 뒤져봤겠죠.
왜냐면 앱스토어까지 들어가고 이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치. 근데 이런 사이는 일단은 이 사람이 바람을 폈고 뭐 계정을 만들고 떠나서 내가 이 사람을 좀 그러니까 믿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 자꾸만. 전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희호님이 저희가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다고 해도 당장 못 헤어지실 것 같거든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네. 그 지금까지는 아마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맞나? 아닌가? 그때 바람 폈잖아. 그래도 지금 좋은 사람이잖아.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 다음에 또 레드 플래그가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차단을 시키자. 알겠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랑 약속을 같이 맹세를 하는 거지. 혼자서 좀 멀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 어떨지. 맞아. 이상해. 이상한 거 만들었어. 또 이상해.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시는 게. 자, 이제 마지막 사연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사연 꽤 깁니다. 네, 한번 가볼게요. 닉네임 핫도그 20대 분이십니다. 나야 가족이야? 사연입니다. 너야 가족이야? 사연? 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2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7개월째 장거리 연애 중입니다. 함께 있을 땐 정말 다정하고 잘해줘서 결혼까지 생각이 들 만큼 좋았습니다. 아플 때 챙겨주고 먼 거리도 와주는 사람이라 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 문제가 반복됩니다. 남자친구는 가족과 매우 각별한데 그로 인해 어머님께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 의도치 않게 저에게 상처를 주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연애 초 어머님께서 네 여자친구는 공부 안 했나 보네? 전문대 다니는 거 보니까? 라고 하셨고 남자친구는 이를 그대로 전달하며 옛날 사람이니까 이해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정말 노력해서 이름 말하면 알 법한 큰 회사에 입사가 확정된 상태여서 제 4년간의 노력이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또 몇 달 전부터 저와 했던 중요한 약속을 상의 없이 깨고 가족여행을 가거나 통화 중에도 가족이 부르면 바로 말을 끊고 가는 일이 있습니다. 연락도 갑자기 몇 시간씩 없다가 가족이랑 있다가 이제 잔다고 하는 식입니다. 최근 영상통화 중 어머님이 쉬는 날엔 나와서 엄마 아빠랑 대화 좀 해. 여자친구랑만 하지 말고 라고 하셨고 남자친구는 어머 어떻게 알았어? 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은 아닌데 그날은 이상하게 평소 쌓여있던 것들과 겹쳐 기분이 정말 많이 상했습니다. 있잖아 어머님이 나 안 좋게 말씀하시면 내 편 좀 들어줄 수 있어? 중간 역할 힘들어. 엄마 기분 풀려면 네 흉 좀 봐야 돼. 미친 새끼 아니야? 이 새끼 진짜 돌았나 진짜. 핫도그 우리 예쁜 20대 중반 여성. 뭐야? 그만해. 왜 이래? 중간 역할 힘들어. 엄마 기분 풀려면 네 용 좀 봐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여자친구가 그렇게 좋냐? 야, 걔 예뻐? 잘해줘? 안 예뻐. 이런 거지. 중간 역할을 못하는 거 그냥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연애 초에는 어머님과 여자친구의 갈등이 있으면 본인은 무조건 여자친구 편이고 엄마 안 볼 자신도 있다면서 떵떵거렸던 모습과 너무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다 때려 부수고 싶다. 네 말 듣기 싫다. 나는 죄인이니까 입 다물고 있을게.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 고쳐달라고 부탁했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결국 해결을 못했고 이후 만취 상태로 전화해 우리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지. 라며 비꼬는 말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싫은 건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만 행복해! 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저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과 함께 점점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기분이 듭니다. 저도 저희 집 귀한 딸이라 아빠가 제 이런 모습 알면 너무 속상해할 것 같아서 그치? 연애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정리하는 게 맞을지 너무 고민입니다. 헤어지는 게 답일까요? 네. 네. 이거는 정말로 뭐 더 돌려말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가정이 화목한 거랑 이거랑은 너무나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달라요. 네.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왜 우리 다 가족 사랑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계시를 준 거예요. 결혼 전에. 맞아. 완전 그런다고 하던데. 지금 조상님이 계속 도와주고 계신데 맞네. 근데 같이 있을 때 좋단 말이에요 조상님. 이렇게. 결혼하면 얼마나 힘들까? 너무 힘들지. 시어머니도 계속 이러시는데 남편도 내 편이 전혀 아니야. 얘 너는 전문대 나와가지고 이런 것도 모르니? 전문대 나왔으니까 그렇지 애기. 아이고. 저였다면 일단 눈물이 나겠죠. 처음에 분해서.
눈물이 나겠죠? 똑똑 흐르겠죠? 그러면 어머 내가 무슨 말 했다고 우니? 눈물이 그렇게 나니? 눈물이 울고 싶은 건 나야. 야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뚝뚝 흐른다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계속 말 못하고 있다가 그 어머님이 무슨 말을 물어보든 다 대답 안 해. 너 어른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야지 막 이렇게 해도 그냥 대답도 안 하고 눈물 똑똑 흘리다가 조용히 박차고 일어나서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나 다시는 어머니랑 안 만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딱 그렇게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가장 깔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자꾸만 반박하고 싶어서 문제예요. 저는 진짜로 따박따박. 저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니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대 그 얘기를 했어. 전문대 어머님은 나가지고 어디 나오셨어요? 대학교? 야 우리 때는 돈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공부를 잘했는데 정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내가 똑똑했는데 학교를 못 갔어. 우린 돈이 없어서 못 간 거지. 너네 집은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 돈이 없었구나.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안 하겠지. 이렇게 안 해. 근데 나는 여기 최고. 이 속에 악마가 살아요. 악령이 하나가 살아. 상상이라도 해야지. 그 말 못하니까. 뭐든지 간에 우리 핫도그님은 헤어지는 걸로 네, 하자. 이거는 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헤어지는 거 말고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아니 그냥 헤어져야 되는 거고 결혼을 안 한 게 지금 천만다행. 너무 천만다행이고 진짜 하늘에 맞아. 감사하지. 그리고 아기도 없는 거 천만다행. 너무 다행이지. 진짜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진짜로. 땡큐. 사실 그 대본에 없는 대사까지 친 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맞아요. 근데 현영 씨랑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막 던지고 싶어. 어떻게 막 반응할지 궁금해가지고. 나도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더라고. 맞아, 뭔지 알지? 너무 언니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저 너무 신났었고. 너무 신났어요. 근데 진짜 이게 하다 보니까 더 풀리네. 그치? 나 마치 친구랑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불 붙어가지고 맞아, 새벽에 막 맞아. 얘기하는 것처럼 맞아. 불이 붙네. 너무 재밌었어 진짜. 오늘 사연이 너무 개떡 같아가지고 갈면 갈수록 개떡 같다. 그러니까 처음 사연 되게 가볍게 시작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좀 가볍게 갈 약하네 건가 보네. 했는데 뒤에 정말로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이 사람을 내가 뭐라고 해도 돼? 정말로 사실 너무 개떡 맞아. 개떡 같긴 했어가지고 경험도 경험 나름이지. 오늘 현영 씨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즐거웠어 진짜로. 진짜로. 퀸갑이 나오면 얼마나 재밌을까 여자. 진짜 또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저도 언제든지 주연은 주연영 채널에 불러주시면 나갈게요. 언제든지. 그래서 현영 씨가 이제 가주시면 돼요. 또 같이 잘 수는 없는 거죠. 같이 살까요? 같이 자요. 그럼 같이 자자. 같이 자요. 자자. 언니. 현영아 잘 자. 언니 잘 자. 안녕. 언니 잘 자. 안녕. 언니 좋은 꿈 꿔. 안녕. 안녕. 언니 자. 오.